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 김윤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재빨리 화면을 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재 씨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 그가 처음 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요. 깔끔한 정장에 차분한 목소리, 여유로운 태도, 해외 출장이 잦아서 검진을 받고 싶다던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성실한 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진료가 끝나도 쉽게 일어나지 않던 그의 모습. 혹시 경과를 한 번 더 봐야 할까요? 라며 건네던 조심스러운 질문들. 그리고 어느 날 근처에서 커피라도 하죠라는 제안. 나는 그 순간을 거절했어야 했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선을 지켰어야 했죠. 하지만 36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영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동료들의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 묻어나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으니까요. 민재 씨와 나눈 대화들, 함께한 저녁 시간들이 내 일상을 물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키보드 타자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평범한 오후였죠.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민재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맛있는 곳 알아두었어요. 평소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텐데 지금은 그 글자들이 차갑게만 보였어요. 저 따뜻한 말투 뒤에 숨은 진짜 의도가 뭘까요? 나는 그에게 뭐였을까요? 그냥 즐길 거리였나? 진료실 창문 너머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차량들, 모든 게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 세상만 뒤틀려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가운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돌리기 시작했어요. 14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늘 해왔던 습관이었죠. 집중이 필요할 때, 생각을 정리해야 할 때.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셔도 될까요? 김윤정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의심의 종소리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물어봐야 할까요? 결혼하셨나요?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두려웠어요. 답을 듣는 게요. 그렇게 오후 진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환자들을 만나고 처방전을 쓰고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재 씨 생각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7시에 신사동 그 카페에서 만날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네, 갈게요. 이제 끝을 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신사동 카페 앞에 유리창 너머로 민재 씨가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카페 안에 울리는 재즈 음악,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심판의 시간 같았습니다. 민재 씨가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자리에 앉자 그가 먼저 커피를 주문해 주었어요. 평소 제가 좋아하는 카페라테였죠. 이런 세심함도 이제는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 씨는 평소처럼 해외 출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 새로 계약한 거래처 얘기.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민재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바라봤습니다. 결혼하셨죠?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민재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살짝 멈춰섰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부정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인정해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환자 기록에서 봤어요.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민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네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평소 따뜻했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부인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결혼했는지, 저는 뭐였는지. 하지만 민재 씨의 표정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이였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말이 날아와 가슴에 박혔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서로 즐기는 사이였을 뿐이잖아요. 감정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 석 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연인들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민재 씨가 지갑을 꺼내 카운터로 향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의자에 걸린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라테가 식어가는 소리,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즐기는 사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에게는 사랑이었는데 그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핸드폰 화면에 시간이 떴어요. 8시 15분. 평소라면 민재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신사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제 마음은 깊은 밤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36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일까요? 사람을 이렇게 쉽게 믿어버렸던 제가 한심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원룸, 정리된 책상, 깨끗한 싱크대. 14년간 쌓아온 제 일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석 달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샤워를 하면서 울었어요. 뜨거운 물줄기가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또 병원에 가야 해요. 환자들을 만나고 웃어야 하고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민재 씨는 내일도 모르는 척 살아갈 거예요. 부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웃으면서 대화하겠죠. 마치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그냥 서로 즐기는 사이.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결국 저만 혼자 사랑했던 거군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달랐어요. 희망이라는 게 있었고 설렘이라는 감정도 알고 있었죠. 오전 10시 30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간호사 김윤정이 들어왔습니다. 새 환자가 왔다는 알림이었죠. 강민재, 48세 남성분이요. 별다를 것 없는 정보였어요. 비뇨기과에는 매일 이런 환자들이 찾아오니까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첫인상이 남달랐습니다.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남성 환자들은 이런 과에 오는 걸 부끄러워해요. 시선을 피하거나 불편해하죠. 하지만 민재 씨는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서 정기 검진을 받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좋았어요. 낮고 안정적이었죠. 14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목소리만으로도 환자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 그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 같았어요. 문진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평소에 운동은 하시나요? 주 3회 정도 헬스장에 갑니다. 유산소 30분, 근력 운동 1시간 정도요. 음주는 어느 정도 하세요? 주 1회, 2회, 소주 반병 정도입니다. 모든 대답이 간결하고 명확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하기 편한 환자였죠.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는 침착했어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협조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설명을 드릴 때도 집중해서 들으시더군요. 메모까지 하면서요. 혹시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연락하시나요? 휴대폰으로 연락드릴게요. 번호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수백 번도 더 나눠본 그런 대화 말이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가 나가고 난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민재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정중한 태도, 깔끔한 외모.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6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핀잔을 줬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환자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간호사가 연락을 드렸을 텐데 그날은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재 환자분이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서도 통화가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결과 설명을 직접 들으러 오시겠어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이었어요. 전화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죠. 언제가 좋을까요? 그가 수락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4년 의사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약속 시간까지 며칠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고 화장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약속 날이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진료실을 정리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민재 씨가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나는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결과 설명 들으러 왔습니다.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그때는 그 미소가 진짜라고 믿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이상이 없으니까 1년 후에 다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일어설 때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1년 후라니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혹시 추가로 확인해 볼 게 있을까 해서요. 그때부터였어요. 그의 의도를 알게 된 건요. 아니, 알고 싶어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그의 말에 더 자세히 검사를 해드렸어요. 물론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죠.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어요. 사소한 증상을 이유로 찾아오는 그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알아야 했어요. 정말 아픈 환자라면 그렇게 자주 올 이유가 없다는 거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혹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 말이죠. 결국 그 희망이 저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어요. 3번째 재진 후였어요. 민재 씨가 진료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평소와 다른 기색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죠. 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서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의학적 상담이라고 생각했어요. 환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에서 커피라도 한잔하지 않을까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14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에게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윤리, 병원 규정, 동료들의 시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적인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 씨의 표정이 살짝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선을 넘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가 나가고 난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절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자꾸 민재 씨 생각이 났습니다. 퇴근길에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민재 씨가 있었어요.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그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피할 수도 없었죠. 아직 안 가셨네요. 병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함께 병원을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날씨 얘기, 교통 상황, 주변 상권에 대한 이야기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즐거웠어요. 그 카페 괜찮아 보이는데요. 민재 씨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아늑해 보이는 작은 카페였죠. 순간 망설였어요. 병원에서 나왔으니 이제 환자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정말 커피 한 잔만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웠죠. 결국 카페에 들어갔어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으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그와 마주하는 게 신선했거든요. 민재 씨가 먼저 주문을 했어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카페라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평소에 어떤 커피 드세요? 라테를 좋아해요. 진료 중에 나눈 대화였어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희만의 공간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병원에서 나눈 의학적 대화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재 씨가 먼저 문을 열어줬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이야기, 해외 출장 경험담, 취미생활까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한다고 했어요. 중국, 동남아시아를 주로 오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제 이야기도 조금씩 하게 됐어요. 의대 시절, 전공의 생활, 지금의 일상까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36살에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의 질문에 씁쓸했어요. 일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어요. 14년간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저도 혼자예요. 일 때문에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관계 유지가 어렵더라고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혼자라는 말이 왜 그렇게 반가웠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민재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아쉬웠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끔이라면 그때부터였어요. 저희 관계가 시작된 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병원 근처 카페에서요. 진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와서 만났죠. 처음에는 커피만 마셨어요. 하지만 점차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배려심이 많고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편하게 대해줬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났어요. 설렘, 기대감, 행복감,
이런 게 사랑인가 싶었죠. 동료들도 눈치챘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나? 그들의 말에 부인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 묻어나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석 달이 그렇게 흘렀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민재 씨와의 만남이 일상의 가장 큰 기쁨이 됐어요. 힘든 하루도 그와의 약속만 있으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며칠 전이었어요. 그날은 특별히 바쁜 하루였어요. 오전부터 수술 스케줄이 빡빡했고 오후에는 응급환자까지 들어왔거든요. 민재 씨와의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해야 할 상황이었죠. 오늘 늦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하루 종일 그 약속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환자 진료를 마쳤어요.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간호사들도 야근팀만 남아 있었죠. 진료실에서 차트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민재 씨 생각이 났어요. 오늘 못 만났으니 내일 시간을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환자 관리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내일 진료 일정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민재 씨 파일을 클릭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그의 기본 정보가 떠올랐어요. 평소에는 굳이 자세히 볼 필요 없던 부분들이었죠. 강민재, 48세, 남성, 직업 무역업, 주소 강남구 삼성동. 여기까지는 알고 있던 정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래쪽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긴급연락처 이현주 배우자. 배우자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시스템 오류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혼인 상태란에도 분명히 기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화면을 열어봤어요. 보험 정보, 과거 진료 기록,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현주, 그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석 달 동안 그와 나눈 모든 대화를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관계 유지가 어려워서요. 36살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닫고 싶었지만 닫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정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병원 내 방송. 모든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설마 동명이인일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죠. 14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민재 씨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만나요. 푹 쉬세요. 평소처럼 배려가 담긴 문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배려마저 가짜 같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이연주라는 이름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굴까? 궁금증이 솟아올랐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몇 살일까? 언제 결혼했을까? 민재 씨를 어떻게 만났을까? 하지만 환자 개인정보로는 그 이상 알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벌써 9시 30분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3개월 동안 뭘 한 거야?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일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요? 동료 의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환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귀혼자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니.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속은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제 해명을 믿어줄까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민재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되돌아왔어요. 카페에서 나눈 대화들, 함께한 저녁 식사들, 그의 따뜻한 말들, 모든 게 연출이었던 거죠.
일 때문에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관계 유지가 어렵다. 거짓말이었어요. 집에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겠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병원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손. 36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았던 적이 있었나요? 차에 시동을 걸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가봤자 혼자서 더 괴로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재 씨에게서 추가 연락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죠. 그에게는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도 손이 떨렸어요. 열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적막한 원룸이 저를 맞아줬어요. 평소에는 편안했던 공간인데 오늘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내일 민재 씨가 연락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이연주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이연주라는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몇 번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쯤 잠들었죠.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윤정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밤새 못 잤다고 대충 넘겼지만 눈치 빠른 그녀가 모를 리 없었죠. 오전 진료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환자들이 들어왔고 진료하고 처방전을 썼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재 씨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할지. 점심시간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재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제는 고생 많았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평소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텐데 지금은 그 글자들이 차갑게 보였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민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해요. 30분만요. 이런 적극성도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확인해야 했거든요. 제가 본 게 맞는지 말이에요. 오후 5시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재 씨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가 커피를 주문해줬어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카페라테였죠. 어제 많이 힘드셨죠?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배려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배려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대화가 평소처럼 이어졌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날씨 얘기까지. 민재 씨는 변한 게 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차분하고 유머러스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돌려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재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질문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했었죠. 하지만 이혼했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병원 기록에는 분명히 기혼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 이혼하셨어요? 더 파고 들어봤어요. 2년 전쯤이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매끄러운 거짓말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도 결혼 상태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 후로는 대화가 어색했어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고, 그는 뭔가 눈치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셔야겠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민재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의 거짓말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 시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정말 이혼한 게 아니라면 저는 그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와의 대화를 되짚어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그의 표정, 자연스럽게 둘러대는 모습, 의심을 피해가는 솜씨, 모든 게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저만 속인 게 아닐까요? 다른 여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이 남자가 뭐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병원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민재 씨의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여전히 같은 정보가 있었어요. 이현주, 배우자 기훈. 이제 확신이 섰어요. 민재 씨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석 달을 보낸 바보였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틀 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묻기로 했어요. 돌려서 말할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민재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해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속 장소는 평소와 같은 카페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을 고하러 가는 자리였죠. 오후 6시, 민재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평소처럼 가벼운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민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석 달 동안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이현주 씨는 누구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재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소음들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결국 그가 입을 열었어요. 부정하지도 않고 놀라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마지막까지 혹시나 했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환자 기록에서 봤어요. 배우자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민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여유를 되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 알겠네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평소 저를 대할 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아내를 사랑하는지, 저는 뭐였는지. 하지만 민재 씨의 다음 말이 모든 질문을 막아버렸어요. 감정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이였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다른 테이블의 대화 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간신히 물어봤어요. 그냥 서로 즐기는 사이였을 뿐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남자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재 씨는 이미 지갑을 꺼내고 있었어요. 자리를 뜨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애초에 시작된 게 없었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일어설 힘이 없었거든요. 민재 씨가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켓을 입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더라도 그냥 환자와 의사 사이로 지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라테가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즐기는 사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에게는 사랑이었는데 그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다른 테이블에서 연인들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재 씨와 주고받았던 수많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세요? 맛있는 곳 알아뒀어요. 푹 쉬세요. 모든 게 가짜였어요. 계산된 친절이었죠. 문자 대화를 모두 삭제했어요. 연락처도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페를 나서니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3월의 끝자락이었지만 아직 쌀쌀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힘없는 어깨, 공허한 눈빛. 36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봤네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평소와 같은 원룸,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조용한 정막.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석 달 전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 울었어요. 뜨거운 물줄기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사랑에 빠졌다가 배신당한 한 여자의 모습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도 병원에 가야 해요. 환자들을 만나고 웃어야 하고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민재 씨가 다시 병원에 나타날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표정으로 맞아야 할까요? 환자와 의사 사이로 지내라고 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눈을 감으니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 카페에서의 대화들, 따뜻했던 미소들. 모든 게 연출이었다니.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석 달 만에 다시 혼자가 된 긴 밤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날 아침 김윤정 간호사에게 연차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죠. 어디 가세요? 그녀가 궁금해했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짐을 간단히 챙겼어요. 며칠치 옷가지와 세면 도구, 그리고 평소 읽던 책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적지는 동해였어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갔던 작은 바닷가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어요. KTX를 타고 강릉까지 갔어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1시간을 더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점점 커졌어요. 파란 수평선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기억보다 조용했어요. 민박집들이 몇 개 있었지만 비수기라 한산했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민박에 방을 잡았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을 풀고 바로 바닷가로 나갔어요. 3월 말의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발밑에서 부서지는 조개 껍데기들, 바람에 날리는 갈매기들, 멀리 보이는 어선들. 모든 게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남의 카페에서, 병원에서, 집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바다 앞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억울함, 배신감, 자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파도 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시원해졌어요. 가슴에 맺혀있던 뭔가가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도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매일 해가 뜨면 나가서 해질 때까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일출을 보러 나갔는데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 장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민재 씨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에요. 그 페이지가 아프긴 했지만 책 전체를 망치지는 않았거든요. 36년을 살면서 처음 경험한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이기도 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민박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14년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제 마음의 상처는 돌보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도 치료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박을 나섰어요. 바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파도를 향해 인사했어요. 이 바다가 제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줬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켰어요. 동료들에게서 온 연락들이 있었지만 민재 씨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다행이었어요. 정말로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복귀한 첫날, 김윤정 간호사가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네요. 맞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도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상처받은 만큼 성숙해졌나 봐요. 일주일 후, 정말로 민재 씨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정기 검진 때가 됐나 봅니다. 예약표에 그의 이름을 봤을 때 가슴이 쿵 떨어지긴 했지만 예전만큼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료는 평범하게 진행됐어요. 환자와 의사로서 해야 할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가 나갈 때까지 아무런 개인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도요. 문이 닫히고 나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해낸 거였어요. 그날 퇴근길에 바닷가에서 했던 다짐을 떠올렸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 속에 살지 않겠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지금 생각해보면 민재 씨와의 만남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상처는 아물었고 교훈은 남았습니다. 36살, 새로운 시작에는 늦지 않은 나이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누군가의 거짓말에 의지하지 않고 제 발로 서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서영이가 바다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의 아픔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 끝에서 서영이는 자신만의 답을 찾았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여러분은 서영이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니면 서영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